4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장실에 모여 두 달째 공전 중인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강하게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회동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드루킹 특검안의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예, 앞에 포인트 뉴스에선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국회 상황이요. 정상화 시한이 어제 2시였죠.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때까지는 마무리 지어라 했는데 끝내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해라. 문호동 무임금이다. 청와대 청원까지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죠. 사실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국회 상황은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지난 대선에서 신불리라고 불리면서 문재인 후보와 경쟁했던 분,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지금의 전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까지 좀 짚고 넘어가죠. 자,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올해 들어서 국회를 연계 몇 번인가 저는 그걸 좀 따져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국회 상황. 그러니까 뭐 이 지경까지 된 상황인데 지금 국민들이 국회 해산까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소모적인 양당 정치의 현주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대선에서 진 쪽을 5년간 결상전 하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법안 하나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이런 무한대치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이 절실한 이유예요. 예. 4월 국회도 못 열더니 5월 국회도 뭐 시작도 못하고 지금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가면은요. 세비 반납해라. 이런 얘기. 실제로 국회 수장 정세균 의장이 정상화 안 되면 세비 반납하겠다 말씀도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뭐 세비 반납이 아니라 뭐 석고 대제라도 해야 될 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크지만 그렇다고 국회 없애고 5천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비 반납이 아니라 기득권만 누리는 금배지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정말 국회 개혁해야 된다. 선거법 바꿔야 된다. 어떤 분들은 2020년 선거에서 뭐 여당 지지자들은 그래요. 자유한국당 싹 쓸어버리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회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보거든요.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개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또 그거는 또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지금 이제 의원 수로 따지면 여당하고 제1야당 합의가 제일 중요한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막 단식까지도 나오고 있고. 절충점이 있긴 있습니까? 네, 이 자유한국당 이분들은 사실 지금 생존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이요? 네, 뭐 낡은 수구 세력의 화려한 봄날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볼모로 잡고 미래로 가는 길을 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선 정말 제1야당 교체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그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특검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특검을 또 받겠다 했더니 그럼 조건 붙이지 마라 뭐 며칠 나라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는 제1야당 쪽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쪽에 일단 있다고? 뭐 이번 상황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동안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외면하고 평화를 회방놓고 아무튼 이런 그 제1야당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촛불이 바라는 개혁으로 나가려면은 이제 가장 절실한 숙제가 지금 제1야당 교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아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어제 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나오셨거든요. 우 대표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 사실은 이제 제1야당의 책임이 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당은 결과로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여당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으니까 지지율에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고
원내 그 협력 정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뭐 지금 특검과 추경 시기 문제 가지고 마지막 쟁점은 남아 있는데 결국 저는 의지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다. 네네. 의지만 하지만 있으면 뭐 풀 수 있다. 그렇죠. 여당이 야당 비판하는 것만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결론을 여당이 좀 큰 품으로 뛰어나서 오늘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이 출범 1년이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네네. 사실 뭐 심의원은 문재인 후보하고 대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소회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그냥 잘하고 계세요. 네네. 촛불 대통령으로서 사명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는 그 이유라고 봅니다. 촛불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이 뭡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대해서 예. 원칙을 가지고 지금 밀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정치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상황이라든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점에서 1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예. 국민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계신다. 그게 대통령 지지율로도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했던 어떤 청산돼야 될 과거에 대한 청산 작업 잘하고 있다. 그게 이제 제일 높게 평가해 주실 부분은 그 부분인가요? 네, 뭐 아직 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하여튼 일관된 자세로 임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그래도 여기는 좀 기대보다 못하다,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 가장 높게 평가할 분야는 역시 남북관계죠. 남북관계 지금 새 역사를 쓰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제가 이렇게 처음 지켜본 바로는 우리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이런 확고한 그런 평화 의지를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지켜오셨어요. 예. 저는 이제 그게 1년간 그 평화체제 정책을 달려오신 그런 결실이라고 보고, 하여튼 항구적인 평화 기틀을 세워서 평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민생 문제인데요. 경제. 이 문제는 뭐 대통령 혼자 하실 수 없고 결국 국회가 협력해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면 아마 국회 협력 방안을 예. 깊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성적표를 매기자면 A부터 F까지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A 학점이죠. A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아까 국회 얘기했는데 국회는 몇 점 주시겠어요? 국회는 지금 뭐 낙제도 아니고 지금 뭐 거의 저희 제적입니까, 제적?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 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꼭 이끌어 주셔서 하여튼 새 정치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헌정개혁은 이루어야 되고 국회를 바꿔야 된다. 예, 예. 또 이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6월 개헌은 물 건너 갔지만 이 과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 대통령께서 좀 각별하게 이런 그 수건 과제에 좀 집중해 주실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정의당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잠깐은 좀 평을 듣고 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자회사이던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자회사 관계에서 관계사 관계로 돌리면서 가치를 엄청나게 띄웠다. 네네. 왜냐하면 자회사가 관계사가 되면요, 여러분 가치 평가를 시장가로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제 띄어진 거죠. 네.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금감원이 내놓은 잠정 결론인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 그런 적 없다, 일부러 그렇게 한 적 없다, 맞서고 있는 상황. 네. 이거 지난해 초에 문제 제기하신 분이 심상정 의원 아닙니까? 네, 제가 줄기차게 문제 제기했고 또 금감원 감리 요청도 제가 해서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부실 기업이 쏘아올린 그 작은 공이 결국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가치가 뻥 튀어져가지고 어떻게 네. 이게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실 기업이 갑자기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되면서 예, 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예. 제일모직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뭡니까 이 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에피스가 제일모직에 속하는 거고. 제일모직이 또 삼성물산에 속하는 거고 그걸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점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예. 이 합병을 찬성하게 되는데 음흠. 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흑자 기업 전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금감원이 예. 이 적자 기업 부실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되는데 그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이 예. 결국은 이건 부정한 회계 처리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거는 심상정 의원이 생각하시는 거고 일단 금감원이 내린 그런 결론은 것이 아니고요. 예. 특검도 그렇게 수사를 했었고요. 음흠. 지금 이제 삼성 쪽에서는 지금 바이오 에피스하고 합작하고 있는 바이오젠이 예.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바꾼 거다.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렇게 했다 지금 얘기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가능성만을 고려해서 회계 기준을 변경한 사례는 국제 회계 기준에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그러면 이런 가능성만 가지고 막 이렇게 회계 기준을 바꾼 이유가 뭐냐? 결국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바꾼 거다. 그러니까 삼성이 고의적으로 회계 분식을 했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금감원도 저는 이 분식 회계의 고의성에 대한 스모킹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은 23일에 여러분 내려진답니다. 요걸 우리가 네. 관심 있게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일단 오늘은 말씀 듣죠. 심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